그 18%를 행사함에 있어서 제가 그게 저한테 노예 계약처럼 걸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행사가 안 돼서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하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독소 조항들을 모두 풀어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하이브에서 지난 27일 어더워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왔다. 교체가 됐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의 주주 간의 계약을 해지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 차례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민희진 대표가 이틀 뒤인 29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을 이유도 참을 사람도 아니었던 겁니다. 민희진 이사의 입장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이브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민희진 이사는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이 때문에 하이브에서 계약 해지를 선언한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해지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주주 간 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등의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 오히려 하이브가 대표이사의 해임을 시도했고 어더웨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도록 했다. 이는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 오히려 계약 해지권이 민희진 대표에게 있다. 민희진 이사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이사가 주주 간 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한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민희진 대표의 이와 같은 입장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왜냐? 앞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하이브와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다. 죽기 살기로 해보는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와 민희진 이사 간의 2차전이 벌어진 셈인데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1인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하이브가 주주 간의 계약을 해지한 근거가 뭘까요? 자, 여기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분명하게 민희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권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주 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지난 5월 달에 결과가 나왔던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주주 간의 계약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는 겁니다. 주주 간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기본으로 합니다. 지난 5월 법원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를 했던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어더워에 대한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민희진 대표의 대표 해임의 건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결정문을 통해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결정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역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간다. 어더워를 껍데기로 만든다. 이와 같은 민희진 대표의 카톡 내용을 인정하면서 민희진 이사가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를 했음을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이브에서는 민희진 이사가 먼저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인 하이브에 대해서 신뢰 파탄의 행위를 선제적으로 했다. 이 내용이 법원을 통해서까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명백한 주주 간 계약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서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민희진 이사는 일방적 통보라는 입장이잖아요. 역시나 민희진 이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희진 이사는 하이브에 대해서 먼저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했고 주주 간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하이브가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이브 역시 분명한 입장이 있었는데요.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서도 명시된 만큼 민희진 대표가 선제적으로 신뢰 파탄의 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 그 이후에 민희진 대표에게 통보를 했고 법원에 확인해서까지 제기를 한 상태다. 만약 민희진 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다퉈보자 라는 입장입니다. 주주 간의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이견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더웨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 간의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가 가처분 인용 이후 2차 기자회견을 연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희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사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이브가 어떤 조치나 행위를 입장도 밝혔잖아요.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민희진 대표님이 대표이사에서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좀 바로잡고 싶어서 그렇고요. 왜냐하면 대표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역시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이브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어도어 내부의 이사진들이 의결을 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건을 두고 왜 주주간의 계약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희진 이사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민희진 이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계약 위반을 했느냐, 명백하게 확인된 계약 위반 내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위반을 했다라고 하이브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기 때문에 계약은 실효한 데다가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민희진 이사는 그간 하이브와 맺었던 주주 간의 계약에 대해서 노예 계약이다 라고 수차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 대표의 말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의 모순이 뭐가 있냐면 제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 제가 20% 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줬단 말이에요. 2%를. 그 18%를 행사함에 있어서 제가 그게 저한테 노예 계약처럼 걸려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행사가 안 돼서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을 통해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이브에 평생 노예처럼 묶여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민희진 이사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독소 조항들을 모두 풀어준 셈입니다. 이와 같은 주주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서 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 조항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18%의 지분 역시 제3자에게 마음껏 팔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민희진 이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조항들을 전부 다 풀어준 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이브에서 민희진 이사가 그동안 노예계약이라고 주장을 했던 계약 자체를 해지함으로써 민희진 이사가 원했던 바를 모두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노예계약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던 민희진 이사가 오히려 노예계약을 풀어줬다 라고 반발하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민희진 이사가 그동안 해당 계약에 대해서 노예 계약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하이브 내에 그 어떠한 레이블도 민희진 대표처럼 멀티플 13배를 받은 대표들이 없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대표 이사로서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의 가치는 1,050억에 달합니다. 대체 어떻게 조항들을 설정해 줬길래 1,05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나오느냐? 어도어의 최근 2개년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를 적용한 뒤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민희진 이사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이와 같이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냥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서 하이브에 내부 고발을 했다. 직위에 대한 욕심이나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실 이 분쟁의 어떤 요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부분은 뉴진스라는 팀으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그리고 우리 멤버들과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이 너무 사실 크고, 그러니까 결국 하이브에서는 민희진 이사가 원하는 모두를 들어준 셈이었습니다. 대표이사에서는 해임을 시켰지만 뉴진스의 프로듀서로서의 자격은 계속해서 유지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이브에서는 민희진 이사가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민희진 이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과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주주 간 계약 해지로 인해서 풋옵션 행사가 어려워졌는데 제3자에게 그냥 팔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팔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이 부분은 어도어의 회사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도어는 상장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3의 회계기관으로부터 기업 가치의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하이브는 레이블인 어도어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이브의 기업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그간 어도어의 회사 가치에 대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이에 따라서 미희진 이사는 최근 2년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의 무려 13배에 달하는 멀티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이브가 미희진 이사와의 주주간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인해 미희진 대표는 자신이 가진 18%의 지분에 대해서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 경우 이 지분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내린 평가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지분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3기관의 냉정한 평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모회사인 하이브보다 더욱더 냉정하게 어도어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체적인 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브가 내렸던 기업 가치로 산정을 하면 미희진 대표는 자신의 18%의 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자, 최근 2개년도에 13배를 곱한 금액이 1,050억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13배를 제외할 경우 100억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1,050억 원이란 산정이 나올 때보다 엔터사 업계가 훨씬 더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엔터사의 주식이 급격하게 빠진 데다가 어도어가 현재 미희진 이사와 분쟁 상황이라는 것을 제3자들도 모두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18%의 지분을 무리하게 인수를 했는데 미희진 이사가 뉴진스 멤버들을 데리고 어도어를 빠져나간다? 그 경우 회사 가치는 그야말로 종이 조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니, 하이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지분 18%를 인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희진 이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40%나 혹은 50%가 아닌 18%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도어는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희진 대표의 18%를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내에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희진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비싼 값에 넘기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희진 이사가 해임된 이후 하이브 측의 입장을 밝힌 게 있을까요?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의 의결을 통해서 대표 이사를 교체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 이후 미희진 대표는 상당히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모회사인 하이브나 어도어 측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이브와 어도어의 관계자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미희진 대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맞다이로 들어와! 라고 밝혔던 미희진 대표가 정작 당사자인 하이브나 혹은 어도어와 상대를 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다. 맞다이로 맞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대중들의 기대치와는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미희진 이사와 카톡을 나눴던 무당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후 미희진 대표와 카톡을 나눴던 해당 무당이 분명하게 종족을 감췄다. 미희진 대표와의 카톡건이 언론을 통해서 재조명되면서 해당 무당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터라 더욱더 의아한 행보였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무당이 운영을 하던 법당은 이미 다른 법당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전화번호 역시 기존 번호 그대로 새로운 법당이 이어받은 모양새였는데요. 현재 같은 자리에서 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에게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계자는 법당이 바뀐 것은 맞다. 그 이전에 법당을 운영하는 무당이 어떻게 됐는지는 본인은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다만 미희진 이사와 카톡을 주고받았던 무당이 영업을 하는 곳 역시 해당 무당의 소유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해당 영업장이 가족에게 상속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공교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미희진 이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하이브와 미희진 이사 간의 2차전이 진행되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